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주 나스닥 증시가 좋게 흘러갈 확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한 가지 말씀 좀 전해드리자면요.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분할 매수를 진행 중인 종목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할 때 같은 분량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은 액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회당 들어가는 액수를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1000만원씩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물타기 추매를 들어간 경우엔 같은 돈으로도 더 많은 물량을 살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주가가 올랐을 때 불타기 추매를 들어간 경우엔 같은 돈으로도 더 적은 물량밖에 못 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매일 장중시황 분석글을 올리면서 늘 언급을 하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10시 40분에서 11시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와 장중시황 분석을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일단 지금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보시면 이번 주에 발표하는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크진 않아요. 중요한 기업 실적 발표도 없고요. 굳이 하나 뽑자면 PCE가 있긴 한데 사실 PCE는 웬만하면 예상치 그대로 나오는 편이라 시장에 그렇게까지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지표들이라고 해봐야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라던가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라던가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은 이미 각오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파월이 최근 FOMC에서 이런 소프트 데이터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고 발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일한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 4월 2일에 시행될 상호 관세 부과가 있을 텐데요. 상호 관세가 좋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 판이 깔리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트럼프가 유연성을 발휘한다고 말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세 부과를 하긴 할 건데 그 범위를 많이 축소할 것 같다는 백악관의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동차, 반도체, 제약 부문에서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이건 지난주에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 장중시황 분석글을 통해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EU에서 어떤 입장을 냈냐면요. 트럼프가 4월 2일에 발표할 상호 관세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을 시장이 악재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한테 당하는 나라들은 가만히 있겠냐. 당연히 상대방 측에서도 보복 관세를 제시할 거고 이렇게 되면 정말 어느 한쪽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세계 각국의 분위기가 처음에는 강하게 대응할 것처럼 나왔지만 최근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미국에 맞서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적당한 선에서 관세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들 입장에선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JP모건에서 나온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주가 3월 마지막 주잖아요. 또 1분기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관들이 리밸런싱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동안 많이 떨어진 미국 주식시장에 135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198조 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금펀드와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옵션 만기일에 장 마감 5분을 앞두고 시장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 확인되기도 했죠. 또 테슬라 관련한 호재도 하나 전해드리자면 최근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의 차량 판매량도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 테슬라의 모델 Y가 올해 1분기에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전기차 부문에서만 1위를 한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모두 포함한 수치에서 테슬라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숏보다는 롱이 훨씬 더 유리한 주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10시 40분에서 11시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와 장중시황 분석을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